이능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6월 넷째 주 KBL 루반 이펙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대표팀 특집으로 했는데 잘 보셨죠? 예.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10개 팀을 훅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훅 훑어보는데 건성건성 아니라 그렇죠. 핵심만 찝어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모아 네. 훅 던지. 네, 그럼 훅 받아야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빈 리님이 LG 마레이 놓치면 진짜 상바보 특히 타팀 보내면 진짜 이렇게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댓글 다셨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마레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LG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채훈님이 모비스 아바리엔토스 평 부탁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필리핀 아시아 쿼터로 론 아바리엔토스를 영입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모비스 얘기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기염이 출동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ES님이 KGC는 필리핀 선수에 대한 이슈는 없는 건가요? 기자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얘기도 KGC 편에 할까요? 하면 지금 할까요? 뭐 KGC 편에서 저희가 스피드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 변화는 살짝 있는데 처음엔 좀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좀 긍정적이어서 지금 영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올 시즌은 안 될 가능성이 한 60%? 될 가능성 40% 정도고 일단 근데 KGC도 지금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매력은 느낀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S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현준 공백 그리고 우승 징크스 탈출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희철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6강 전력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살 아니면 진짜? 이거를 true and false로 하죠. True and false. 네. 예. 그럼 뭐 먼저 말씀하세요. True and false. 하나, 둘, 셋. false. 네. 100% false. 저도 false. 네. 아니 지금 2년차 감독이 아무리 그 수석 코치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2년차 감독이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구라치시면 안 되죠. 구라란 말을 표현 죄송한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약간의 그 뭐 문제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게 전성기에 현대모비스 유작 감독이 많이 써먹던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는 그 정도 전략 아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네. 전희철 감독님이 이제 나름의 어떤 논리는 있으십니다. 이제 맞죠. 가장 역시 많이 얘기하시는 이 안영준 공백 그리고 이 챔프전 치르면서 짧아진 비시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안영준 공백에 대해서 좀 직접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허일영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스몰 라인업과 포워드 농구의 믹스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훈련하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SK가 최소 6강이고 최소 6강이고 6강 가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도 기본 4강 올라가긴 갈 텐데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 안영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이거든요. 왜냐면 안영준이 그만큼 중요한 선수인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SK가 그거죠. 매 시즌 우승하거나 성적 잘 나오면 그 다음 시즌에 부상이나 이런 이슈들로 8위, 9위,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희철 감독님이 우리 이거 징크스 깨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비시즌 준비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전희철 감독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최악의 상태를 어떤 그 가정하는 거고 그렇죠. 객관성에서는 뭐 물론 이제 논리가 있죠. 논리가 있고 그 객관성 한 80% 주관성 한 20%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영준 공백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감독이 메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SK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전희철 감독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SK가 2라운드에 좀 힘들었잖아요. 바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뭔가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리면서 마지막 4강 그리고 챔프전에서도 사실 KGC한테 매첩 상성이 좋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것도 정확하게 메우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둘 감독이 아니다. 그렇죠. 보통이 아니시죠, 제 감독님이. 네,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에는 좀 이제 어떤 지금 원일 리온 윌리엄스를 잡으면서 사실 멤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안영준이 빠져나왔고 뭐 이현석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주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전술적인 맞춰보는 시간은 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거는 멤버 거의 유지되니까. 대신에 체력 훈련을 좀 위주로 비시즌을 보내면서 부상을 방지하고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징크스 탈출을 위한 어떤 지금 플랜
시즌인데 이거는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최준영 선수가 남아 있고요. 가드진 자원의 로테이션 멤버가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밀 원이하고 리온 윌리엄스를 그대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또 뭐 자밀 원이가 꼬라지를 부릴 수도 있는데 전인철 감독 체제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우승을 했는데 그런 조직력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규리그에서는 치르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죠. 안영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에는 전력 자체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뭐 이승현도 있고 호응도 있겠죠. 있는데 손발을 또 맞추는 데는 어떤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조직력의 어떤 차이 이 부분은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SK는 여전히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DB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지금 나카무라 타이치가 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저희가 한번 좀 짧게라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나카무라 타이치는 이제 DB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고 갔잖아요. 가면서 네. 이제 뭐 KBL 리그를 갖다 뭐 비판하거나 그러면서 뭐 안 좋은 감정으로 막 뭐라고 이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섞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식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새겨들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DB 클럽하우스 식사는 너무 맛있다. 밸런스도 좋고. 사실 저도 이제 취재 갔다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밥 중에 거의 손꼽힐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모든 클럽하우스에서의 식사는 엄청 맛있어요. 예. 아, 이게 운동선수들 이렇게 먹는구나. 이런 걸 먹는구나. 칼로리가 되게 높은데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맞아요. 고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아, 이동환 기자는 고기만 네. 먹겠지만 예. 야채도 있고 과일도 그렇죠. 있고. 야채도 네.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도 브로콜리 뭐 이런 건 안 먹고 고기만. 그렇죠. 예. 네. 아,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 이거 뭔가 식권이 있으면 내가 구매해서 아, 네. 원절 때마다 먹고 네. 싶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데 네. 타이치가 얘기하는 건 이제 거기 밖에서 먹는 식사들. 그렇죠. 근데 타이치 이제 뭐 저희가 자막으로 쭉 나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도 나오고 그리고 다들 먹는 속도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적응이 되지 않았고 밤늦게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같이 뭐 라면 먹거나 치킨 먹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선수들이 보니까 부상도 많던데 이게 뭐 KBL 일정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고 플레이도 좀 하드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식문화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을 좀 인터뷰 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네, 예.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예전에는 뭐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는 식사를 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술도 많이 먹고 그래도 요즘 이제 술 먹는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는 없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문화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야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면 부상의 어떤 위험도라든가 하면 자신의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프로니까요. 네. 네. 솔직히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밤에 라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저는 그러니까 저 이제 약간 농담이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농담 아니잖아요. 농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아, 네. 물론 지금 한창 나이 때 그렇게 먹고 이해되죠. 저도 그렇죠. 그랬으니까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져요. 맞아요. 이게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인가 이제 네. 취재를 갔다가 그 이상민 전 감독님이 이제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에 좀 이제 워낙 음식이 예전에 비해서 먹을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먹는 것 같고 이게 좀 잦은 부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뭐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이제 얘기도 좀 하신 적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추승균 지금 스포티비 해설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몸 관리는 지금 선수들이 훨씬 잘한다. 우리 때는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정말 장난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솔직하네. 시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선수들도 좀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선수들은 정말 관리 잘하거든요. 네, 진짜 철저하게 그렇죠. 관리를 하는데 네. 또 어떤 선수들은 야식도 좀 먹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문화가 같이 형성이 되면서 다 같이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점점 좀 올려야죠. 그리고 네. 나카무라 타이치의 이런 얘기들은 좀 뭐 좋은 얘기고 받아들일 만한 얘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정말 자주 말이죠. 이 이원석 선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이원석 선수 좀 본인이 좀 이제 지금 이번 비시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저희가 좀 체크를 해. 이게 삼성 이제 이원석 선수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선수죠. 네, 네, 팀의 미래죠, 정말. 네, 미래이기도 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정현과 김시래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것이다. 요게 딱 박혀 있는데 거기에 이원석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낮게 나면 삼성이 또 고전하는 거고 그렇죠. 높게 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이원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원석 선수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루키 시즌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 때는 스트레칭 빅맨이었잖아요. 정말 전형적으로 외곽에서 드리블 돌파하고 약간 이런 쪽에 신승민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어떤 빅맨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오색은 함지훈 이런 선수 보니까 내 길목 다 막고 있고 통하지가 않더라 그런 수싸움이. 그래서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 지적도 많이 받아서 좀 이번 비시즌 훈련을 좀 많이 했다고 웨이트를 정말 많이 해서 지금 7kg 정도를 근육량이 늘렸다가 팀 물려하면서 싹 빠졌다고 지금 3kg가. 그래서 본인이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농구 선수들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우석 선수나 신민호 선수 얘기했지만 웨이트를 길러도 이게 아무래도 유산소 이게 백코트도 많고 달리는 게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빠지거든요. 이게 근육량이. 그렇죠.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관건이에요. 그냥 비시즌에 팀을 안 할 때 올리는 건 사실 많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원석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체지방이 얼마나 주느냐, 근육량이 얼마나 느느냐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서 몸무게를 늘리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 뭐 이건 다 기본 상식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어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느냐. 맞아요. 뭐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정말 핵심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정현과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삼성이 체력 훈련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한 50%에서 60% 정도로 이 5대5 게임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현과 어떤 2대2 게임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씩 맞춰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인 전수 훈련을 할 때 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가서 저도 보이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정현과 이원석의 시너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날 것인가. 그리고 김시래와 이원석도 시너지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관건이라고 보세요? 저는 관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이원석의 어떤 스피드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이 선수는 일단은 그래도 픽앤롤과 팝 아웃이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되는데 이원석이 스크린을 거는 거라든지 건 이후에 어떤 동작이 아직은 좀 약간 투박한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롤하는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시래와 이정현의 리듬을 좀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 여기서 좀 디테일을 좀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그리고 사실 똑같은 2대2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그냥 이정현이 볼 갖고 있다가 이원석이 가서 스크린 걸어줄 수도 있지만은 이원석이 탑에서 볼 쥐고 있다가 이정현이 다가서 핸드오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상황별로. 그때 어떤 합을 되게 안정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원석이 외곽 슛 성공률을 높여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팝을 했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으면 롤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팝은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 롤을 했을 때는 집중 경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팝을 했을 때 성공률 높이기 위한 어떤 외곽 슛 적중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두 번째는 스크린을 잘 걸어야 돼요. 맞아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김시래나 이정현이 이원석의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 맞춰가지고 떠먹여 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픽을 할 때 볼 핸들러가 돌아갈 때 어떤 공간이 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상대 수비에 2대2 수비에 막힌다든가 하면 이 픽앤롤이나 팝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선수가 정확하게 스크린 갖다가 서주는 거 이거 중요한데 이원석이 사실은 그 체력적인 어떤 조건 자체가 그렇게 두텁거나 이승현 라거나처럼 두텁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얼마나 정교하게 서주느냐. 저는 이 부분이 2대2 공격에서 어떤 승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스크린의 정확성은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그 웨이트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인 그리고 거죠. 그건 기본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줘야 되는 실제적으로 스크린을 정확하게 서주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프로에서. 맞아요. 빅맨들 중에.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 그 KGC에 뛰었던 그 설린저 같은 경우 이제 전성현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크린이 기가 막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벨란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필리핀과의 평가전에서 이제 두 경기 모두 출전을 했고 많이 뛰진 않았지만은 좀 기량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좀 유동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진짜 유도훈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필리핀 어떤 그 테크니션 가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견실한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셋오펜스에서 게임 조율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선수가 원래는 필리핀 선수도 이렇게 딱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공격할 때 막 화려하게 막 2대2해가지고 상대를 찍기도 하지만 팀 플레이에서 어떤 해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다. 근데 그 폭발력이 과연 이대성과 만나거나 아니면 벨랑기를 혼자 했을 때 그 폭발력이 과연 상대 수비를 찢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우리가 필리핀 가드하면 생각하는 그런 느낌과는 완전 네. 결이 달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아바리엔토스는 이런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한데 그렇죠. 그들을 좀 살려주는데 좀 집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순간적으로 이제 한국 선수와 어떤 미스매치가 나도 아이솔레이션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과감하게 오히려 그냥 옆으로 좀 살려주는 식으로 플레이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대성과는 좀 궁합은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죠. 그렇게. 네, 아무래도 이대성은 좀 더 공격적이다 보니까 아바리엔토스가 아바리 그 이제 요 벨란겔이 조금 더 이제 플레이메이킹에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원가드로 섰을 때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좀 위력적일까 이거는 조금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피지컬은 좋은데 아직 이제 아무래도 이 한국 스타일의 어떤 수비가 있거든요. 요거 이행하는 건 좀 앞으로 뭐 가스공사 합류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일승 감독이 이제 운동력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작은 신장이 그렇게 큰 핸디캡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가스공사 벨랑게 뭐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대성과의 궁합도 잘 맞추면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이제 론 아바리엔토스 이제 영입이 임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댓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수가 이제 그 필리핀 아시아 쿼터로 합류를 하고 한국 필리핀과의 평가전 2연전에 참가를 했는데 2차전에서 3점 5개 포함 1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그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그 이 론 아바리엔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벨랑게 선수는 좀 다르게 좀 자기 위주의 어떤 공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현대모비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이제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가 전격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바리엔토스가 과연 현대모비스 가드진의 어떤 약점인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인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현대모비스 가드진하면 뭔가 이 공격적, 적극적 이런 맛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이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신장도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좀 과감한 슈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모비스 국내 가드진이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1차전을 보면 이 선수가 3점 10개 넣어서 1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3점을 과감하게 던지지만 이게 또 기복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에 합류했을 경우에는 이걸 좀 조율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가는 게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에서는 이 선수가 리딩, 그 슈팅이 뭐 다 되는 선수들. 사실 현대모비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현민 선수가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갔을 때 물론 서명진이나 뭐 김동준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뭐 슈팅도 슈팅인데 넘어오는 것 자체가 상대 압박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선수가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팅의 리딩까지 다 되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영역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원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원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선수 네. 영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 1옵션은 거의 결정이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선수 일단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 선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네. 분이래. 아시는 분이죠, 선수예요.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얼굴. 예, 잘 알려져 있는 KBL에서 이미 뛰었던 경력자의 테크니션이다. 그렇죠. 예. 제2의 크리스 윌리엄스라고 불렸던 선수다. 제2의 크리스 윌리엄스. 네,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은 좀 얇은 대신에 농구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내외각 공격이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세인 감독님이 이 선수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높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상공사 했을 때 사실 맥컬러를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맥컬러가 뭔가 비슷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이 선수랑 했을 때 좀 어떤 결과물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맥컬러보다 운동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농구 이해도는 한 2수 위다. 그렇죠, 맞아요.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김승기 감독 특유의 어떤 수비 로테이션.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오리온은 이제 박진철, 이정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선수 부상으로 지금 다음 시즌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이제 그 컨디션이 어떨지 좀 의문이고 박진철이 어느 정도 골밑에서도 몸빵을 해줘야 되는데 몸빵만으로 어떻게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가위바위보 게임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인한 트랜지션 공략 이 부분을 어떤 중점적으로 좀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더더욱 이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승희 감독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팀에서 이제 안양에서 보여주셨던 그 시스템을 다시 좀 정착시키는 게 되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조만간 뭐 공개되겠지만 이 선수와 함께 한다면은 뭐 그런 농구를 구사하는 데는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는 분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이 아실 지금 겁니다. 좀 소문도 좀 살짝 퍼져 있는데 굳이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좀 그 신인급 빠른 선수로 좀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여전히 이제 김승희 감독 색깔이 있는 그 전성현이라든가 이정현 그리고 좀 빠른 그런 농구를 하면서 뭔가 매력적인 농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FA 이제 선언을 1년 앞두고 있는 양홍석의 어떤 연봉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봉 협상이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구단들이 있죠. 뭐 KCC라든가 DB라든가 뭐 이런 구단들은 뭐 순탄하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좀 연봉 협상에서 좀 봐야 될 구단들이 SK 최준영을 얼마나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뭐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연봉 그 협상에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KT는 양홍석이 있습니다. 그 예비 FA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실 KT에서는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 인상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예비 FA의 연봉은 결국에는 그 다음 시즌 어떤 보상금 이슈와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오리온이 이승현 선수의 연봉을 좀 높게 책정을 하면서 어떤 뭐랄까 뭐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저희가 매년 연봉 협상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양홍석의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이 선수 FA 행보도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홍석이 지금 지난 시즌에 3억 7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FA이기 때문에 뭐 대거 인상 요인이 있고 또 정규리그에서는 양홍석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플레이오프 때 좀 부진하긴 했었는데 KT는 여전히 양홍석 호운을 이제 프랜차이즈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A가 됐을 때 어떤 잡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로는 이승현이 이제 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오리온 마지막 그 시즌에 이제 그 정도는 안 돼도 거기에 좀 육박하는 5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때 또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GC 인상공사인데 KGC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팀은 또 문성건이 예비 FA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근 선수도 예비 FA인데 오세근 선수는 이제 나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없는 FA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세근 같은 경우 연봉을 이제 그 FA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성곤은 지금 기존 2억 8천에서 아마 대거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KGC는 그렇게 보겠죠. 문성곤은 잡아야 돼. 전성현도 놓쳤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FA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그래서 그 보상 선수가 있을 때 보상금이 있을 때 좀 높여놔야 당연히 다음 FA 때 굉장히 좀 좋다. 이걸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한 5억에서 한 5억 5천 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이승현은 6억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세근이 지금 기존 4억 7천을 갖다 받고 있었는데 팀 공헌도가 1위입니다. 그 전체로 보면 4위인데 그래서 연봉 인상률이 굉장히 높고 오세근 같은 경우에도 양희종과 더불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KGC는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성곤보다 이제 낮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조절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KGC가 좀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댓글에서 얘기했지만 KGC의 이 아시아 쿼터
대한 어떤 입장이 바뀌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 대표팀 경기를 본 이후에 KGC 같은 경우에 뭐 김상식 감독이 있고 그 거기 코칭 스태프가 있는데 코칭 스태프 회의 결과 사실은 필리핀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김상식 감독은 조금 특수한 게 KGC를 첫 해잖아요. 그리고 전력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태, 그 전성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팀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필리핀 쿼터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조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팀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필리핀 가드들이나 포워드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한국의 어떤 그 농구와는 또 다른 그 코드의 농구를 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입을 했을 때는 상대도 수비에 대해서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흔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충분히 되겠다. 근데 연봉이 한 2억에서 3억, 당초는 보통 한 1억 5천 정도에서 지금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한 2억 3억으로 지금 오른 그런 상태거든요. 이 2억 3억이 셀러리 캡에 포함이 되는 그런 지금 아시아쿼터고. 그래서 필리핀 지금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근데 단 이제 출발점이 좀 늦었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계약한 선수들도 있고요. 네.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에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현이 현재 이제 좀 회복에 좀 힘을 쓰고 있고 이제 팀 훈련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 수술이 지금 순조롭게 끝난 상태고 반깁스 상태. 그렇죠. 반깁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뭐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 1, 2개월 정도 일단 재활을 갖다 하고 경과를 갖다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라커룸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지금 정창영 선수가 지금 주장. 그렇죠. 팀 분위기 굉장히 괜찮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KCC가 이번에 FA 시장에서 정창영을 이제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선수가 사실 코트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높지만 실제로 어떤 팀 분위기나 어떤 훈련 분위기 만드는데 굉장히 좀 KCC 합류한 이후로 되게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선수가 발휘한 어떤 리더십이나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런 태도랄까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훈련 때 또 참여하는 자세나 굉장히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서 원래부터 KCC가 내부적으로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사실 좀 고마워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네.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번에도 당연히 또 이제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싶고 역시 또 연봉 협상 같은 게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지금 윈나우지 않습니까? KCC는 계속 윈나우인데 그렇죠. 윈나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비시즌 훈련을 갖다 잘해서 연봉 협상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잘해가지고 팀 훈련하고 그래서 뭔가 해보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KCC가 비시즌 때 전찬진 감독이 또 뭐 지도력이 탁월한 뭐 감독이니까 비시즌에서 어떤 시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할지 굉장히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SK가 사실 지난 시즌 좀 비시즌에서 심상치 않았는데 그게 정규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싹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KCC도 이번에 이제 리그컵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하순에 태백 전주훈련 가는데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전창희 감독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태백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벌써부터 표정에 미소가 가득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태백 전주훈련 정상적으로 선수들 부상도 좀 줄이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훈련 기간이 긴 게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한가 봐요. 준비 기간이 길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KCC는 지금 분위기 괜찮고 이승현 선수 수술 잘 끝났고 정창현 선수 지금 주장인데 분위기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CC가 이슈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네. 이승현과 호응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도 조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팀 훈련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보면서 저희가 KCC 취재를 좀 더 해서 다음 주엔 좀 더 풍부한 소식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시아 쿼터로 역시 선수 영입이 임박을 했습니다. 네, 저스틴 구탕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저스틴 구탕이라는 선수고 지금 1m 91의 포워드. 그 기본적으로 LG는 아시아 쿼터를 포워드 자원.
그렇죠. 영입을 하는데 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인데 부모님은 모두 필리핀 출신. 그렇죠. 혼혈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라모스를 데리고 왔겠죠. 그렇죠. 네, 라모스 혼혈이 못 되면. 데리고 오는군요. 네, 네. 일본 B리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진짜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온라인에도. 네. 영상도 별로 없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꾹꾹 찾아봤습니다. 네, 네. 찾아봤는데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91이면 그래도 포워드로 뛸 수 있는 시장이 필리핀에서는 어쨌든 가드로 좀 많이 2번으로 좀 많이 뛰었고 스피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스피드가 좋고 볼 핸들링 좋고 저는 솔직히 보면서 약간 이관희 선수 생각이 좀 났거든요. 느낌이 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시야는 더 좋아요. 네. 시야가 되게 좋고 드리블 돌파할 때 이제 보통 선수들이 좀 시야가 좁은 선수들이 약간 이제 터널 시야 되는 선수의 드리블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쪽을 못 보고 이러는데 이 선수는 좀 약간 전체를 관망하면서 어떤 플레이하는 약간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고 좋은 패스도 많이 하고 다만 슈팅은 좀 제가 본 영상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기대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LG 이관희 이승우 이런 자원들과 뭔가 비슷해서 뭔가 그 LG 특유의 그 끈끈한 수비 색깔을 이어갈 수 있는 느낌은 들면서도 슈팅이 안 받쳐주면은 과연 이 공존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뭐 제대로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슈팅이 어떨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력 기반이 좋기 때문에 이 그쵸. 부분에서는 LG가 좋은 부분이긴 한데 뭔가 이제 LG는 지금 이제 코어의 어떤 득점력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일단은 그렇죠.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공격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다. 게다가 괜찮아 보여요. 윙맨 자원인데 이 LG의 어떤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가 윙맨 자원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승우와 이제 만약에 저스틴 구탕이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상대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윙맨 자원을 갖다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지금 마레이 재계약이 임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와 거의 이제 재계약이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마레이가 이제 잔류를 한다면은 LG 같은 경우 사실 지난 시즌에 거의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네. 이건 또 좀 메리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관건은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러니까 호흡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1년 동안 맞춰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단점을 메우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전력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가 LG 쪽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저스틴 구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면 전력의 어떤 상승폭이 다른 팀들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끈끈한 농구를 한다면 LG가 지난 시즌 이제 6강을 젖혔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6강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또 조상현 감독님이 아무래도 색깔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모션 오펜스 기반의 어떤 이제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뭐 이제 굳이 레고에 비유하자면 똑같은 블록들인데 조합을 다르게 네. 맞추는 걸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지난 시즌처럼 이제도 이간이 2대2 기반의 마레이는 공격 리바운드 참여에 조금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레이의 스크린 빈도를 좀 높이거나 뭔가 이제 좀 이 마레이와 이 국내 자원들 혹은 이제 저스틴 무탄과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패턴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요거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LG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옵션 외국인 선수가 식물이어서 그랬어요. 식물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냉정하게. 그래서 마레이가 많이 뛰었고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법은 마레이가 빠르게 외곽으로 나와서 스크린 쳐주고 거기에서 이재동과 이간희가 뭐 다양한 2대2 공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마레이가 잡고 거기에서 이제 서민수 정희재 이 두 선수의 외곽 슛을 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굴러갔어야 되는 건데 마레이가 30분 이상 뛰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 스크린 서기 외곽으로 나왔을 때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업 공격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격 루트가 좀 단조로워지고 근데 이 옵션 외국인 선수를 5분에서 10분 정도 뛰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뜩이나 객관적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LG가 아깝게 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옵션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스틴 구탕이 들어왔는데 이 저스틴 구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서민수라든가 정의자라든가 또 이승우라든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쓰겠지만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LG에서 LG 하던 경쟁력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0개 팀을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